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포인트 레슨인데 정말로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았던 현대미술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하기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내 연구실에 젊은 학생이 연구생으로 그림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 연구생의 그동안의 그림을 내가 같이 평가를 해보고 그 작품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한 그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에 향후 앞으로 이 친구가 더 바람직한 작업 방향으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오늘 병원은 아니지만 처방을 내리는 그러한 콘텐츠로 한번 구성을 해보기로 해요. 독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촬영을 같이 할 우리 아주 싱싱하고 젊은 연구생 안상재 쌤 인사 한번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이고 인사도 하고 아주 착해요. 자, 이제부터 그림을 한번 진단해 보기로 하자. 네. 제일 먼저 우리 상재 학생이 안고 있는 문제점.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충어는 역이나 이어 행이라.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좋은 약은 먹기에 입에는 쓰나 병에는 더없이 좋고,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지만 네. 자기한테 좋은 충어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자기의 행동에는 더없이 이로운 거다라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너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고 너 그림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좀 네. 듣기에는 기분이 좀 꿀꿀할 수도 좀 있다고 봐. 네. 그래서 그걸 잘 참아야 훌륭한 연구생입니다. 네. 오케이. 제일 먼저 가장 큰 얘기부터 할게.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가장 큰 범위는 매너리즘이야. 네.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마니에리즘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거야. 마니에리즘 따라해봐. 많이 해죠. 마니에리즘이 이제 중세 이후에 거쳐서 매너리즘으로 근대 이후에 불러지게 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인물을 그리는데 얼굴은 라파엘 기법으로 얼굴을 그려. 그다음에 손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본따온 형태를 따와. 네. 그다음에 발은 또 뭐 지오토의 그 기법,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법으로 또 옆에 이렇게 탁 이렇게 뭐야 그라데이션을 주는 스토아프 기법을 쓰고. 네. 그러니까 뭐야 자기 그림인데 한 그림에서 이것저것 좋은 것만 따와서 네.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자기가 늘 느끼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뭘까? 그걸 매너리즘이라 그래. 매너리즘의 문제점은 자기가 늘 해왔던 거에 연연해서 빠져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작품에 대한 의욕마저 생각지도 않은 채 상투적으로 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를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래. 더 쉽게 얘기하면 밥 먹고 일어나면 그림을 열심히 하는 화가야. 밥만 먹고 그림 그리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림 그리고 하는데 맨날 그러한 상투적이고 정말 해왔던 것만 계속 하면은 발전이 없어. 특히 네. 우리 상재 학생 같은 젊은 작가들은 수없는 변화를 가져야 돼요. 파블로 피카소도 네.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큐비즘, 입체파의 대가인데 젊었을 때 그림을 보면 극사실주의도 있고 네. 실물을 똑같이 그리는 게 있었고 그래요. 네. 모든 대가들은 그림이 수없이 변해오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러한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면 예술성이 독창성으로 변해. 예. 상투적인 데에서. 알겠어요? 네.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기로 해요. 네. 그러면 한번 보자고. 제일 먼저 이 작품을 한번 봐요. 그 이중섭의 황소보다 더 굉장히 재밌네요. 얘는 또 병아리가 있고 아주 우화적으로 애니메이틱한 아주 작품으로 재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 주제를 중앙에만 놓고 있죠. 네. 다음 작품을 한번. 얘도 마찬가지야. 주제가 중앙에만 배치되어 있어. 그죠? 또 그 아비뇽의 처녀를 각색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얘 역시도 화면이 너무 꽉 차 있어. 중앙에만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중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여백이 없고 중앙에만 차 있거든. 두 번째 진단. 첫 번째는 너무 주제를 중앙에만 배치하고 있다. 즉 여백이 없다야. 두 번째 진단. 이 페인팅이 거칠어. 굉장히 거칠어. 페인팅이 너무 거칠어. 굉장히 거칠다고. 다른 거 한번 올려봐요. 여기는 페인팅이 그나마 깨끗한데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어. 붓자국이 다 보이고 있어. 현대미술은 깔끔할수록 좋아. 요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 문제점. 색을 너무 원색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색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어. 상기 학생. 굳이 정말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없어. 이 세상에. 그러나 이제 상재 학생의 그림에 앞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일 뿐이에요. 응? 너무나 전부 다 원색 위주예요. 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밭에서 배추를 뽑아서 그냥 오그작 씹어 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소금을 뿌려서 배추에 숨을 죽인 다음에 갖은 양념을 해서 만드는 게 우리나라 김치잖아. 그러니까 숙성된 느낌을 좀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진단을 내렸으면 그 처방법을 내가 내려야지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잘 봐. 네.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짙은 색이 그동안에 자기의 그림이라고 생각해. 네. 그동안에 상재 학생은 모든 걸 여기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아니면 세우는 것도 전부 다 뭐 어떤 구성 요소가 이렇게 꽉 채워서만 그림을 그렸다고. 네. 그런데 선생님은 너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네. 벗어나는 방법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을 할게. 네. 만약에 이게 만약 캔버스야. 네. 어? 만약에 요게 만약에 캔버스고 이런 걸 표현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도 한번 해봐. 여기에만 요렇게 주제가 있고 네. 여기는 여백이야. 여백. 네. 너가 그동안에 화면을 꽉 채우기만 했잖아. 근데 이렇게 여백을 주면 네. 여기가 오히려 이것보다 얘가 더 집중되는 효과를 나타내. 길거리의 간판을 보면 네. 싸구려 식당일수록 간판 크기에 비해서 네. 글자가 됐다 커. 싸구려 식당일수록. 아, 네. 근데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네. 간판은 요만한데 글자는 요만하게 써 있어. 정말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적당의 주제가 꼭 큰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것처럼 너가 이렇게 주제를 여기에만 집어넣고 여기를 비워둠으로써 너 그림이 더 발전된 양상을 갖게 돼. 네. 세로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요거도 이제
반대로 해볼까? 여기가 다 여백이야. 여기가 여백인데 여기에서만 어떤 주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오히려 그동안에 해왔던 작품보다 보는 사람들이 여유롭게도 느끼고 더 주제가 독특하게 뛰어나올 수도 있고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네. 이게 오늘 진단의 처방 1이에요. 네. 처방을 내린 게 그렇게 할 거지? 네. 오케이. 두 번째, 색을 너무 원색 위주로만 사용하고 있다야. 네. 진단 결과 색을 너무 원색 위주로. 네. 그러니까 꼭 아프리카 그림을 보는 것 같아.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건 잘하니까 다른 쪽으로 내가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지금 못했다는 게 아니야. 잘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변화하는 작업,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거에서 벗어나자. 즉 네.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야. 색들이 원색 위주였거든. 그런데 요즘에 마지막에 작업을 한 걸 보자. 선생님이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요즘에 작업한 거는 봐. 색상이 원색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오히려 더 고급스럽잖아. 네. 그지? 상재 학생이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봐. 너무 막 원색 입으면은 좀 그렇잖아. 네. 약간 소프트하게 요런 거. 이봐. 모든 그림들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놓는 거야?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거 전부 다 그동안의 그 그림을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원색 위주였다고. 네. 그래서 네. 처방을 내리면 네. 첫 번째 좀 바꿔야 되는 게 주제를 너무 중앙에만 배치하지 말고 화면을 꽉 채우지 마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백의 느낌을 가져라 그래갖고 내가 아까 쌤이 파스텔로 이렇게 좀 해줬죠. 네. 이러한 여백을 공부를 하려면 네. 머릿속에 잘 외워. 외국 현대 작가들 중에 샌프란시스라고 알죠? 네. 샌프란시스, 그 다음에 윌리엄 드쿠닝, 크리스토, 한스 호프만, 이러한 작가들의 그림을 많이 열람해 보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서양인인데도 컴포지션, 구성, 구성의 관계, 구도가 굉장히 자유롭고 여백이 시원시원해. 저번에 쌤하고 한번 연습해 본 게 이거죠. 네. 요런 것처럼 어떤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의 작품처럼 한번 연습해 봤잖아. 이렇게 여백이 있고 꼭 주제가 중앙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주제가 이렇게 양쪽에 퍼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메인 주제, 부주제, 네. 여백.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백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색깔을 너무 원색 위주로 쓰는 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화이트를, 흰색을 모든 색에다가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 조금이라도 좋아. 어떤 건 또 많이 써도 좋고. 그리고 나서 색을 그냥 아크릴 물감이죠 지금. 네. 그냥 짜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그 색이 안 묻어요. 네. 캔버스에 지저분한. 붙자국이나 지저분해, 그치? 그런 건 화이트를 사면 메꿔지고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혼합하세요. 네.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그러면 색이 고급스럽고 채도가 다운돼. 떨어져.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경이 너무 거칠다 그랬어. 네. 배경 칠할 때도 한 번 칠하고 나면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네. 말리고 커피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고 또 마르면 또 칠했어요. 그것도 끝난 게 아니야. 적어도 3번 이상을 배경 칠에다가 수고를 해야 돼. 네. 그래야 아주 깔끔하고 멋진 현대미술 작품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또 잔소리를 하면 가장 좋은 건 지금 상재 학생의 작품이
몇 개였지 총? 저번에 나한테 카톡 보낸 게 그동안 140점? 네, 140. 우와, 박수 한번 쳐줘 여러분들. 예, 엄 선생님도 박수 한번 쳐줘요. 그동안에 나한테 온 지가 지금 몇 개월이야?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인데 140점 이상을 그림을 그렸어. 선생님도 박수 한번 쳐. 훌륭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는 미련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고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처방을 내릴게요. 지금껏 그린 거 보면 어떤 동물 위주였어요. 소라든가 사자라든가 병아리라든가 그다음에 간혹 뭐 인물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까지 140점, 150점이 넘게까지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안 좋아 이제. 그래서 다양한 세계관을 가져야 돼. 세계관을 갖는 방법이 뭘까? 지금 상재 학생은 나이가 아직 젊잖아. 네. 우리들처럼 인생 경험이 풍부하지가 않아. 네. 근데 젊은 사람이 넓은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야. 책을 많이 읽어. 아, 네. 영화를 많이 봐. 네. 그러니까 책 읽기가 싫으면 네. 영화라도 맨날 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인공의 삶을 대신 살아보는 것도 너의 폭을 넓히는 거야. 그러면 너 그림이 바뀌어. 너라 그래서 미안해. 나는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어. 한순간에라는 책인데 네. 한때는 이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기 또 이제 번역한 옹기니가 내가 또 아는 사람이야. 이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책도 내가 오늘 선물로 줄 테니까 꼭 읽어봐. 감사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해져요. 네. 그러면 길을 걷다가도 음악책, 음악 영화를 봤잖아. 만약에 피아니스트 같은 네. 영화를 보면 길을 가도 바람이 불면 바람에서 음계를 느끼게 돼. 너무 과한 거지. 그리고 하여튼 모든 걸 아는 게 많으면 그림에 그게 다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훌륭한 작업을 할 것 같아. 젊은 작가는 무조건 실험, 실습, 네. 도전 네. 이런 게 없이는 큰 작업이 나올 수가 없어. 알겠어요? 네. 오늘 내가 진단 내리고 처방을 내렸어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기대를 한다. 자, 악수하고 끝내자. 네. 교수님, 네. 저도 저런 현대미술 하고 싶은데요. 아, 정말 네, 언제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언제?